이 책은 어떻게 하면 고전 문학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지를 궁리한 사색의 결과물이다. 28편의 고전 문학 속 주인공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여행하는 것과 같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설정한 세상이라는 무대에 선 그들의 삶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 우리는 그 무대 위에 다양한 역할을 맡은 주인공들을 관객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마주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해결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재영 작가님의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장재영님은 평소 일일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으며 인문학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고전에서 찾고자 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28편의 고전 문학을 소개하고 그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고전들은 읽는 사람마다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오늘은 책 속 28편의 고전 중 작가님이 어린 왕자를 읽고 느낀 사랑의 의미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랑은 꽃과 흙의 관계. 앙투앙 드 생트쥐페리, 어린 왕자. 사랑을 법칙으로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을까? 우연히 만나 시작한 사랑이 필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왜 우리는 힘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는 것일까? 사랑이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일까? 생트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와 장미꽃 이야기는 사랑의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소행성 B612에 혼자 살고 있는 어린 왕자는 어느 날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운 장미꽃을 만난다. 장미꽃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 생각 좀 해달라며 아침 식사를 챙겨달라, 바람막이를 씌워달라는 등 요구를 한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까다롭고 허영심이 많으며 자존심이 강한 장미꽃에 실망하여 그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왜 어린 왕자는 장미꽃의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아 불행에 빠지고 만 것일까? 둘의 관계에서 최초의 장애물, 최초의 심각한 대립, 최초의 권태와 마주했기 때문이다. 알랭 바디우는 사랑 예찬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공간과 세계와 시간이 사랑에 부과하는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간혹 매몰차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은 한순간의 황홀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랑은 어떠한가? 우리가 만든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사랑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혼 이후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안정과 안락함 속에 갇혀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은 사라지고 권태로움에 빠진다. 지속해서 서로를 길들이는 과정. 결국 어린 왕자는 떠나기로 한다. 어린 왕자가 꽃에게 잘 있어 라고 말하자 꽃은 자신이 어리석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한다. 장미꽃은 어린 왕자에게 처음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한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꽃이 그에게 말했다. 넌 그걸 전혀 몰랐지? 내 잘못이었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유리덮개는 내버려둬.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단순한 하나의 우연한 만남이 바로 선언을 통해서 사랑의 진리로 구축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와의 우연한 만남이 결국 하나의 운명이라는 외양을 띠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선언.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랑의 선언은 우연에서 운명으로 이르는 이행의 과정이고 그 이후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바디우는 말한다. 어린 왕자와 장미꽃은 사랑의 선언을 통해 운명적인 사랑의 단계로 들어갔다. 하지만 사랑에 서툴러 장미꽃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던 어린 왕자는 꽃의 대수롭지 않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고 장미꽃이 선사했던 사랑의 향기를 즐길 줄 몰랐다. 우물쭈물하던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홀로 두고 행성을 떠나고 만다. 어린 왕자는 여행의 종착지인 7번째 별 지구에 도착해서 모래와 바위와 눈 사이를 한동안 걷다가 장미가 만발한 정원을 발견한다. 그 장미꽃들은 자신의 장미꽃과 쏙 빼닮았다. 어린 왕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장미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정원에 똑같은 꽃들이 5,000송이나 있는 걸 보고 풀숲에 엎드려 울었다. 자신이 가진 꽃이 그저 평범한 장미꽃이었고 자신의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화산 세계로는 뭐 그리 대단한 왕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우가 어린 왕자 앞에 나타난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아. 난 정말로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청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본 후에 물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 잊고 있는 거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내게 아직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널 필요로 하지 않고 너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난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여우는 길들인다는 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서로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한다. 어린 왕자는 이 세상에 있는 5,000송이나 되는 장미꽃들보다 자신의 행성에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이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그 장미꽃에게 물을 주고 바람막이로 보호해주며 애벌레도 잡아주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또한 불평하거나 자랑을 늘어놓거나 때로는 말없는 침묵까지 들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 장미꽃은 어린 왕자의 것이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그 꽃을 위해 쓴 그 시간 때문이란다. 사랑은 지속성에서 완성된다. 사랑은 이처럼 그 사랑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랭 바디오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지속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랑은 지속성에서 완성된다.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에 부과된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있는 그대로 상대를 사랑하고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만의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한다. 루이스 L. 헤이는 미러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라 고 말한다. 타인과 사랑을 기반으로 맺은 관계는 둘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사랑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감정이 깊을수록 상처의 골은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사랑이란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슬픔과 후회, 그리고 눈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한 후에 다시 타인과 사랑을 해야 한다. 손상된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자신의 아픈 곳을 붕대로 완전하게 감싸줘야 한다.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에서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는 중요한 말을 했다. 나를 온전히 존재하게 만드는 너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도 내가 너에게로 다가가고 내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쌍방적이며 순환적인 사랑이다. 사랑이란 꽃과 흙의 관계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준다. 흙은 꽃을 피우지만 흙은 꽃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그저 꽃이 아름답게 피고 자라는 데만 묵묵히 밑거름이 되어줄 뿐이다. 또 꽃잎이 떨어지면 흙은 말없이 받아준다. 서로에게 맞는 대상이 되기 위해 꽃은 흙의 성질을 받아주고 흙 또한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며 양분을 제공한다. 길들이고 받아주고 또 길들여진다. 그리하여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 외에 27편의 고전도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